네, 중국 증시가 나홀로 산타랠리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소비재주 그리고 부동산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3,600선을 단숨에 돌파하고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출발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장이 상당히 강한 면모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좀 투자 메리트 가지고 있는지 오늘도 이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 하나금융투자의 김호균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상당히 강했는데 오늘도 강보합권 정도에서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3,600선에 좀 무리 없이 안착할 수 있을까?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중국 증시가 예상을 넘어서는 연말 랠리를 지금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악재로 작용할 것이고, 따라서 12월 중국 증시는 좀 쉬어가는 국면으로 이제 기대를 했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예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예상과는 달리 중국 증시는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단행 이후에 강하게 반등하면서 지난달 고점 부분까지 현재 상승한 모습으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은 있었지만 실제 그 폭이 높지가 않았고, 전체적으로 글로벌한 저금리 상황 속에서 증시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는 측면, 그리고 특히 보험사들이 국가대표가 돼서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수한다는 소식과 또한 원자재 폭락 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같은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에 있어서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된다라는 시장 해석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이제 어제에 이은 연말 랠리가 이어져서 9월 이후의 고점을 갱신하면서 한 해가 마무리될지가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투자 환경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중국장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어떤 섹터에서의 종목들이 찾아 들어가는지가 수익률 또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가 관건이 될 텐데요. 항상 뭐 국유개혁, 기업개혁 이슈가 좀 따라가면서 종목들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항상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실제 중국 증시 투심 전환의 가장 효과적인 모멘텀 중에 하나가 바로 국유기업 개혁 이슈일 겁니다. 시장이 위축될 때마다 시장의 분위기 전환용으로, 투심 전환용으로 자주 이용되기도 했죠. 중국 1, 2위 해운사의 합병 추진 기사가 과거에 발표가 됐었는데, 중국 원양과 중국 해운의 합병 소식이 있었고, 중국 전력투자그룹과 국가핵전기술회사가 3월 국무원 승인 후에 합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명한 중국 남차의 북차 합병으로 설립된 중국 중차 케이스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1대1로 관련주에서 많이 투자하셨던 중국 중철, 중국 철도건설의 합병도 논의 중이라는 것이 시장에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 밖에 조선 분야에서는 중성그룹과 중선중공의 합병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당국은 동일 업종의 국유 기업의 합병을 진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하에 국유 기업 재편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국유 기업 중 동일 업종 내에서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비슷한 규모를 가진 회사에서 다음에 합병 이슈가 나올 그 시장을 봤을 때 해운업이나 철강업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업의 합병 추진 소식이 나온 만큼 이 철강업에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산철강과 무한철강의 합병설은 일찌감치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관련 주가도 향후 이제 국유 재편 소식 나올 때마다 꿈틀거렸었는데요. 바로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1등 철강주인 보상그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 종목 자체의 매력도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운에 이어서 철강 쪽도 지금 계속해서 합병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사 여부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국의 올 한 해 수출 지금 철강 수출량이 1억 톤을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철강 폭탄을 맞으면서 뭐 포스코 같은 기업들 상당히 어려운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글쎄요, 중국의 좀 철강 산업 어떤지 좀 시황이나 업황 분위기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확인해 볼까요? 네, 포스코와 관련해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포스코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철강 산업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그래도 중국의 철강 산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 조강 생산 규모를 보게 되면 이제 1949년 중국의 건국 초기에는 15.8만 톤으로 세계 26위에 불과했었는데, 현재는 조강 생산량 세계 톱10을 살펴보면 중국이 약 7억
1650만 톤을 생산하면서 세계 1위의 조광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1위뿐만 아니라 세계 조광 생산량이 약 46%, 50% 육박을 하고요. 아시아 조광 생산량의 65%,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의 철강 생산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철강 업계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룩셈부르크의 아르셀로미탈이 세계 철강 시장의 6%를 차지하면서 1위를 점유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포스코와 함께 보산철강, 허베이철강, 무안철강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는데, 이 상위권을 차지한 기업이 여럿이다 보니까 이를 합치게 되면 세계 최고의 조강 생산량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런데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 세계 철강 업계는 철강의 공급 과잉에 따라서 이를 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자국의 철강 수요 부족으로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중국의 세계 철강 산업에서 위상은 상당한 위치이지만 업계 전반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중국 내 철강사들은 내수보다는 이제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글로벌 경기가 선진국 중심으로 회복 국면을 보이면서 철강 가격도 다시 이제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중국 내의 도시화와 철도 인프라 건설 열풍으로 인해서 수요가 상당히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을 지금 수출로 지금 해외 쪽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동아시아 쪽으로 좀 많이 수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좀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정말 철강 가격의 회복이 나타나는 시점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신지 두 가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은 현재 중국 내 내수 물량 가지고 이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특히 무안철강이나 바오산철강 같은 대형 철강사들은 해외 쪽, 말씀하신 대로 동아시아 쪽에, 동남아시아 쪽의 수출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철강 가격의 턴어라운드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주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상당히 이제 공급 과잉 이슈가 상당히 길어진 상황에서 바닥을 다져왔고, 주가의 턴어라운드와 비슷하게 이제 원자재 가격 턴어라운드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포인트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보산철강, 바오산철강이라도 하는 이 보산철강에 대한 기업을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산철강 같은 경우는 국자이가 100% 출자한 보산철강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국유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1위 기업이자 아르셀로미탈에 이은 세계 2위의 철강회사로 우리나라 포스코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연간 3천만 톤의 조강 생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2000년도에 상해 증시에 상장이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19개 자회사 및 8개국의 자회사를 보유한 철강 그룹으로 성장이 된 것이고요. 보산철강의 주요 생산 품목을 보게 되면 열연과 냉연이 약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특히 자동차 강판 판매량은 중국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요. 또 특수강도 8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역시 중국 1위 철강사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다른 철강사에 비한 차이점 같은 경우는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포스코가 글로벌 경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고부가치 제품을 많이 생산한다는 것인데, 이 보산철강도 다른 이제 소형 철강사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철강사에 비해서도 고부가치 제품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년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포스코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재무 분석, 수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 성장성에 있어서는 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4년간 성장률 감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2년 매출과 영업이 크게 감소했는데, 영업이익률, 즉 장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에서 4%대로 회복한 모습을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철강업계 통폐 구조조정 속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 50% 정도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상은 이제 PER이 11배 수준이 채 안 되기 때문에 PER로는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수준이다. 그만큼 업황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못했다는 점이 있고요. 이어서 투자 포인트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이제
업계 재편, 합병 이슈가 가장 크다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산업에 대한 국유기업 합병 소식과 함께 이 중국 철강 산업의 특성상으로는 이 최대 약점인 이 산업 집중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인데요. 산업 집중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난립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 투자와 과잉 생산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산업보다도 국유기업 재편이 빨리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합병 이슈에 있어서는 무한철강, 보산철강이 가장 좀 많이 빠르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화와 1대1로 산업으로 인한 수요 증가 기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화 정책에 따라서 주택, 자동차, 인프라된 수요가 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수요에 대한, 그러니까 그 공급 과잉 측면에서 해소할 수 있는 수요에 대한 증가를 어느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이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프라 투자 상황도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강 산업의 공급 과잉입니다. 이런 공급 과잉 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좀 우려되는데 이거는 거의 2년, 3년 넘게 상당 기간 지속되었던 이슈로서 내성이 쌓였고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될 타이밍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또한 원자재 가격 하로 인한 생산 비용의 감소 그리고 공급 강에 대한 업황이 차트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무리 없이 접근 가능하다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 언급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저 일봉 차트를 준비했는데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6월 이후에는 모든 대부분의 업종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하락 이후에 뾰족한 이제 반등을 주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어느 정도 가격 수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일목균형평상의 후행 스팬이 아직 이제 그 가격대를 뚫지는 못했지만 현재 추이를 봤을 때는 좀 더 뚫는 것까지 기다려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가인 5.6위안 정도에서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그 저점 부근인 5.02위안 정도까지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5.02위안을 깰 경우는 또 한 번 좀 어려움이 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은 좀 짧게 5.02위안 정도 전저점인 부분에서 잡으시게 되면 충분히 진입하시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7.5위안 정도, 한 올해 초의 상단 부분인 올해 초에 이제 2014년 12월과 2014년 1월에 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저항대인 7.5위안 정도를 잡게 되면 무리 없이 이제 1차 목표가는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장기적인 모멘텀이나 어떤 턴어라운드적인 이슈를 받게 되면 좀 장기 보유적인 관점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현재 차트상에서는 분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포스코도 마찬가지인데 부산 철강도 상당히 좀 크게 지금 눌림목에 나와 있습니다. 주가 조정 많이 받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횡보 양상이 있거든요. 반등이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가격 제시해 주시면서 손절가 라인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주셨는데 5.02위안을 만약에 이탈한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좀 크게 밀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가격의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5.02위안을 하회한다 하더라도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5.02위안 하회하게 되면 다시 상승하는 모멘텀을 잡기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차트적인 기술적 매매 관점에서는 5.0위안을 하회할 경우는 손절을 하는 게 맞고요. 다시 이제 상승 모멘텀을 얻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업황 자체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유기업 재편에 대한 이슈에 대한 테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어느 정도 그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어느 구간에 지금 도달했다라고 보았을 때는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슈적인 측면이나 이제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서 철강주의 바닥론은 올해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좀 뚜렷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조금은 힘든 움직임, 철강 가격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에서는 철강 가격이 양배추보다 싸다라는 우스갯소리로 나올 정도로 철강 가격 회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철강 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다소간의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굉장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 지금 보산철강 같은 경우는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해외 쪽으로 많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메리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데요. 보산철강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후 2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